올해 일본의 혼다는 약 4천억 원을 투입한 전고체 전지 시범 제작 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미베 토시로 사장은 자신들이 개발한 전고체 전지가 토요타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배터리 관련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정말 토요타를 놀라게 할지 아니면 단순한 자신들의 의지 표현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론보다는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 혼다 모터스에 관련된 사실들을 이들이 개발 중인 전고체 전지의 기술적 디테일과 더불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테크트립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나타낸 그림은 전고체 전지의 구조를 단순히 표시한 것입니다. 전고체 전지를 조심스럽게 한 층 한 층 분리해보면 전고체 전지의 가장 바깥쪽은 구리 재질로 된 음극 집전체와 알루미늄 재질로 된 양극 집전체가, 그 사이에는 위로부터 음극재층, 고체전해질층 그리고 양극재층이 차례대로 적층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혼다의 전고체 전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고체 전지 생산에서 양극재층과 고체전해질층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업계는 건식 방법으로 필름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반하여 혼다의 영상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용매를 사용하는 용해 코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기존의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 생산 라인이 가장 길고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공정이 양극재의 코팅과 건조 공정입니다. 코팅 완료 후 양극재층에 남아있는 잔류 용매를 고온에서 완전히 제거해야만 2차 전지의 사이클 라이프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전고체 전지에서 건식 공정을 채택해야 할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 고체 전해질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입자는 용매와 반응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건식 공정 개발에 매달리고 있었으며 100번 양보하더라도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용매를 발굴함과 동시에 용매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다는 난이도가 높은 건식 공정에 매달리기보다는 고체 전해질 입자 표면을 고분자 같은 물질로 코팅하여 개질함으로써 용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고체 전해질 입자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황은 혼다의 특허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런 내용을 엿볼 수 있는 특허 중의 하나가 2023년에 공개된 특허인데요. 내용에서 보듯이 고분자 계열의 물질이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 표면을 개질함으로써 양극재 입자와 전해질 입자로 구성된 양극재층에 유기용매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혼다가 어떻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면서도 건식 공정 대신 용해 공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일부 풀렸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혼다 전고체 전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는 만큼 백그라운드 설명부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2차 전지의 경우 각 층 간에 형성되는 계면은 액체 전해질로 채워져 있으며 각 층을 적시고 있는 액체 용매를 통하여 리튬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층 간에 형성되는 계면 문제는 없습니다. 반면 전고체 전지의 경우 액체 전해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연성이 극히 낮은 고체층들을 서로 떨어지지 않게 밀착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면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고분자 바인더를 각 층에 다량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고체층들을 밀착시키기 위하여 200에서 500메가파스칼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으로 고온에서 압착하는 공정을 진행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고압에서 서로 밀착된 각 층들의 계면을 유지하면서 제조된 전고체 전지는 다시 50메가파스칼 정도의 높은 압력을 가해준 상태에서 충방전을 해야만 2차 전지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다가 출원한 특허를 살펴보면 이 문제를 아주 색다르게 해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주된 고체 전해질로 사용하면서
제2의 고체 전해질을 약 10%만 첨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특허의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제2의 고체 전해질은 황화물계와는 달리 매우 유연하면서도 아주 높은 밀착성을 나타내는 재료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존의 전고체 전지의 계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리튬이온 전도성이 전혀 없는 고분자 바인더를 일종의 접착제 용도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반면 이들의 발명은 비록 황화물계의 10분의 1 정도의 리튬이온 전도도를 갖지만 10%가량만 사용해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재료를 접착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튬이온 전도도의 희생 없이 전고체 전지를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실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단 1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도 이들이 제조한 전고체 전지는 94%의 용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기존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만 제조된 전고체 전지는 1메가파스칼에 충분치 않은 압력 하에서는 원래 용량의 37%만이 구현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새롭게 첨가된 10%가량의 저융점 고체 전해질의 효과는 확실히 뛰어나 보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전고체 전지 용량을 94%가량으로 끌어올리려면 약 4에서 50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을 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메가파스칼이라는 익숙치 않은 단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존 전고체 전지에 가해야 하는 40메가파스칼은 수심 4km 정도에서 받는 압력과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타이타닉 탐사에 나섰던 심해 잠수정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압력과 동일하며 군용 잠수함의 최대 잠수 깊이의 10배에 달합니다. 반면 1메가파스칼은 수심 100m 정도의 깊이에서 받는 압력과 동일합니다. 특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수트만 입은 상태로 인간이 잠수한 기록이 200m를 넘어가므로 앞에서 언급한 두 압력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낮은 압력에서 전지를 작동시키는 것은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매우 크리티컬한 기술입니다. 다음은 전고체 전지 합착 공정입니다. 이 또한 기존 전고체 전지 제작 조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주로 시도되고 있던 방식에서는 200에서 500메가파스칼이라는 엄청난 압력과 고온에서 고체층들을 합착합니다. 이 또한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혼다의 특허 내용을 보면 10메가파스칼 정도의 낮은 압력에서 압착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실제 생산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기 위하여 추후에 더 높은 압력으로 각 층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공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와 관계없이 전고체 전지 계면을 이 정도의 낮은 압력에서 형성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실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혼다는 전고체 전지 양산의 발목을 잡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양산성 확보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보이며, 이것들이 혼다 사장이 도발적으로 언급한 도요타가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의 실체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은 도요타를 놀라게 할 만한 대한민국의 전고체 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